할머니, 왜 할머니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꾸밈없는 그 한마디가 68. 할머니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깔끔하게 살았다고 믿어왔는데 가장 사랑스러운 손주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무릎에 앉아 칭얼대던 아이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고 안으려 하면 살짝 고개를 돌리며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서럽고도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건강 전문가 건강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르신을 만나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채취 이야기만 나오면 눈치를 보고 가족들조차 직접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고독해지고 오해가 쌓이고 결국 마음의 문까지 닫히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고 늦어서 못 고치는 문제도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버스에 앉으면 이상하게 내 옆자리만 오래 비어있는 경험. 손주가 예전처럼 와락 안기지 않고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순간 며느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모습. 그때 스치듯 드는 생각, 혹시 나 때문인가? 그 불안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냄새에는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땀이 예전만큼 나지 않아 노폐물이 피부에 오래 머물고 피지 성분이 달라지면서 공기와 만나 특유의 향을 만듭니다.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늘고 입냄새가 강해지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주변 사람은 먼저 알아차리지만 정작 본인은 익숙해져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라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 억울함을 풀 열쇠가 바로 정확한 관리입니다. 제가 상담해 온 분들 중에는 매일 샤워를 해도 변화가 없다고 느끼던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습관을 바로잡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단 3분, 물 온도를 조금 낮추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와 땀이 모인 지점을 손가락으로 충분히 문지르며 거품을 머무르게 하고 마무리로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는 것. 이렇게만 바꿔도 가족들이 먼저 요즘은 향긋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강한 향수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인 것을 부드럽게 덜어내고 다시 쌓이지 않게 길을 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어르신은 제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건강이야기 선생님, 전엔 손주가 제 옆을 스치기만 해도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딱 3주만 해봤더니 아이가 제 무릎으로 슬며시 기대더군요. 그 순간 그냥 울컥했어요.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니 표정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니 대화가 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꿨고 관계가 바뀌니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채취 관리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냄새가 신호라면 그 신호를 읽고 내 몸과 생활을 다정하게 돌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은 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 깨끗한 수건, 햇볕, 그리고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미지근한 물 한 컵,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순간, 햇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천천히 걷는 1520분의 산책.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피부가 숨을 쉬고 몸이 가벼워지며 향은 달라집니다. 샤워를 할 때는 순서를 정해보세요. 먼저 두피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주고 목 뒤와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주변처럼 살이 겹치는 부분을 거품이 충분히 닿도록 천천히 씻어줍니다. 이어서 사타구니와 무릎 뒤, 발가락 사이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헹군 뒤 물기를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눌러 닦으면 피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을 잊지 마세요. 건조함은 각질을 만들고 각질은 냄새의 또 다른 씨앗이 되니까요. 옷은 땀과 피지를 품고 쉽게 냄새를 머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갈아입고 햇볕에 말려 자연의 살균을 빌리세요. 침구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해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을 털어내면 아침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씩 내일도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기적처럼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할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냄새가 나요. 그 짧은 문장이 마음을 다 안아줄 겁니다. 저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과 함께 걸으며 확인했습니다. 채취는 운명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고 부드럽게 돌보면 몸의 향도 관계의 향도 다시 좋아집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가족의 표정이, 그리고 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조언은 단순히 생활의 작은 팁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냄새로 이어지곤 하지만 올바른 습관만 지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을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식사 전과 후에 한 컵씩, 오후 3시쯤 피곤이 몰려올 때 또 한 컵, 저녁 식사 전과 자기 전에도 각각 한 컵을 마셔보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훨씬 쉽게 습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를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커피나 차는 결코 물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카페인의 작용으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반드시 물 한 잔을 더 보충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것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숨이 차는 운동이 아니라 그저 하루 20분 정도 햇볕이 부드러운 시간대에 천천히 걸어주는 것뿐입니다. 햇볕은 피부에 남아있는 세균을 자연스럽게 살균하는 효과가 있고 산책을 하며 흘린 땀은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햇볕은 자극이 덜하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리던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10분씩만 시도했지만 차츰 늘려가며 결국은 하루 20분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게 되었고 그 후 피부와 몸에서 나는 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겨울철에는 춥다는 이유로 샤워를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샤워야말로 노인 냄새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피부에 남은 노폐물과 세균을 씻어내지 않으면 냄새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오히려 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0분가량 탕 목욕을 해보세요. 몸속 깊숙이 쌓여있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며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냄새도 옅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인 냄새의 90%는 특정 세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세 부위만 꼼꼼히 씻어도 가족들이 느끼는 불쾌한 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첫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부위는 땀이 쉽게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씻고 넘어가는데 사실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기 시작했더니 손주가 다시 안기며 할머니 향기 좋아요라고 말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둘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두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두피는 머리를 감으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곳입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주면 머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과 같은 곳인데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은 뒤 완전히 건조시키고 통풍이 잘 되는 면양말을 신으면 냄새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등은 혼자 씻기 힘들 수 있지만 손잡이가 긴 브러쉬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습제가 필수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단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할머니, 요즘은 좋은 향기가 나요. 이런 말을 손주에게 직접 듣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순히 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냄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에서 나는 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취가 생기는데 이른바 노인 냄새라 불리는 이 현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 원인이 있으며 원인을 알면 충분히 줄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닌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물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으로 몸속을 깨워주고 점심 식사 전후로 각각 한 컵, 오후 3시쯤 피곤이 밀려올 때 또 한 컵, 저녁 식사 전과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한 컵까지 이렇게 하루 6컵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를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커피나 차는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어 탈수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반드시 같은 양의 물을 추가로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습관화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입냄새와 몸냄새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햇볕을 받으며 걷는 산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는 나이가 많아 운동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숨이 차는 격한 운동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20분만 햇볕이 부드러운 시간대에 천천히 걸어주시면 됩니다. 햇볕은 피부 표면에 있는 세균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가볍게 흐르는 땀은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햇볕은 자극이 덜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리던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걸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자리를 잡자 점차 시간을 늘려 결국 하루 20분씩 꾸준히 산책을 이어가게 되었고 몇 달 뒤에는 손주가 할머니,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상쾌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추운 계절에는 샤워가 번거롭다고 느껴져 자주 미루게 되지만 샤워야말로 채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부에 남은 노폐물과 세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되어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하지만 물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건조해져 각질과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절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 정도 탕 목욕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탕 목욕은 땀을 통해 몸속 깊은 곳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주어 피부가 한층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까지 풀어줍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는 매일 샤워에 더해 주일에 탕 목욕을 시작한 뒤 가족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예전의 눅눅한 냄새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를 한다고 해도 사실 노인 냄새의 대부분은 특정 세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세 부위만 철저히 관리해도 가족들이 체감하는 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첫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같은 곳은 땀이 쉽게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냄새의 근원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겨드랑이와 가슴 밑을 꼼꼼히 씻는 습관만 들였는데 손주가 다시 다가와 안기며 환하게 웃었다는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두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두피는 머리를 감으면서도 소홀히 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두피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산화되면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주시면 불쾌한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그리고 등입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통풍이 잘 되는 면양말을 신는 것만으로도 발냄새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등은 손이 닿기 어려워 소홀하기 쉬운데 손잡이가 긴 브러쉬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쌓이고 이 각질이 다시 냄새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습 관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며 다가온다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음식과 생활 습관이 체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에서 나는 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산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불쾌한 냄새를 만듭니다. 다행히도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같은 음식은 체내 산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늦추며 냄새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을 띠는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독소를 줄이고 몸속을 정화해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챙겨 드셨습니다. 2달 뒤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가 안 나요라고 말해주자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기적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마늘입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역효과일 것 같지만 실제로 소화가 되면 체내 세균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몸 냄새를 줄여줍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그 비밀입니다. 매일 한두 쪽만 섭취해도 건강과 냄새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음식은 체내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배출하도록 도와 몸을 맑게 해줍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오이 1개와 토마토 1개를 챙겨 드셨는데 3달 만에 가족으로부터 요즘은 집안에서 냄새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구강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루 3번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 표면에는 세균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반드시 혀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 1번은 닦아 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입냄새는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무설탕 껌,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 관리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옷과 침구가 냄새를 머금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옷과 속옷은 반드시 매일 갈아입고 햇볕에 말리셔야 합니다. 햇볕은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침구류도 최소 일주일에 1번은 세탁하고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신발은 2-3켤레를 번갈아 신으며 베이킹 소다를 넣어두면 냄새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꾸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를 없앤다는 건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